안녕하십니까, 이태윤입니다. 중공국에서는 모든 것이 신기할 정도로 사람들은 현재의 경제 침체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주머니 사정이 점점 좁아지고 있음을 분명히 느끼고 있습니다. 공무원 감봉이나 대규모 감원설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공정부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민을 돕는 정책을 내놓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에서 마법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주택에 연금을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2024년 8월 23일 중공 주택도시건설부 동건국 부부장은 공개적으로 주택점검, 주택연금, 주택보험 이 세 가지 제도를 연구하고 있으며 상해, 북경, 광주, 심천, 천진, 무한, 서안 등 22개 도시에서 현재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22개 도시는 중국의 거의 모든 최 1, 2선 도시들입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일파만파로 퍼지며 사회 전반에 강한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한 네티즌은 감탄하며 그들의 테이블 위에 있는 상어 지느러미와 제비집은 부럽지 않다. 근데 그들은 항상 서민들의 밥그릇 속 절임 채소와 물을 노리고 있다. 많은 사람이 연금조차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중공이 또 주택연금을 도입하려 하고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2024년 8월 24일 X플랫폼 네티즌 네슬레 FON은 중공이 주택연금 제도를 시범 시행하는 본질은 변형된 주택세를 징수하는 것이며 위 정책은 주택 소유자의 보유 비용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본질적으로는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주택세를 도입하는 것과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 국민들은 중공이 계속해서 서민들의 돈을 뜯어내려는 작은 계산을 이미 간파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 정책은 갑작스럽게 발표된 것이 아니라 중공정부가 이전에 이미 약간의 신호를 외부에 흘린 바 있습니다. 2024년 8월 2일 중공주택도시건설부 대변인이자 주택개혁발전사 사장인 왕승구는 주택정기점검, 주택보험, 주택연금 제도 건설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택 문제에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주택도 사람처럼 나이를 먹고 나이를 먹으면 병이 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주택정기점검 제도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택의 건설연대에 기능형에 따라 일정 빈도로 주택을 점검하고 문제를 제때 발견하여 발견된 안전위험을 타겟으로 제거해야 합니다. 또한 주택보험 제도를 도입하여 시장화된 수단을 통해 건축 품질과 주택 안전관리 메커니즘을 개선해야 합니다. 더불어 주택연금 제도를 마련하여 주택점검, 주택수리, 주택보험에 필요한 자금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 발언은 8월 23일에 공개 발언을 위한 사전 포석으로 여겨집니다. 중공의 주택연금 관련 소식이 나오자 상해당국은 거의 동시에 상해에서 2024년에 시범사업을 시작해서 2025년에 전 상해시에 걸쳐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2024년 8월 25일 상해 푸동에서 주택연금 요금 기준 공개라는 소식이 중국 사회 미디어 플랫폼에서 뜨겁게 퍼졌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주택연금의 요금 기준은 주로 주택의 면적과 층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6층 이하 건물로 엘리베이터가 없는 경우 제곱미터당 50위안, 엘리베이터가 있는 경우에는 제곱미터당 80위안을 납부해야 합니다. 7에서 11층 건물은 제곱미터당 104위안, 7에서 9층 건물로 엘리베이터가 없는 경우 제곱미터당 65위안, 12에서 21층 건물은 제곱미터당 120위안, 22층 이상의 건물은 제곱미터당 144위안을 납부해야 합니다. 총체적으로 보면 층수에 따라 한 세대가 연간 납부해야 하는 주택연금은 대략 10,000위안 내외입니다. 네티즌들은 이것을 변형된 주택세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은 중국에서 주택의 70년 보존기간 동안 이런 채권 비용을 부과하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중공은 명백히 강탈하고 있다. 중국 국민이 어디까지 참을 수 있는지 보자 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재정 예산이 없다는 것은 결국 서민들 주머니를 터는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2024년 8월 한 도우인 영상에서는 한 남자가 질문을 던집니다. 왜 우리는 주택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주택연금, 주택점검, 주택보험을 기다렸을까요? 그는 자신의 답을 제시합니다. 만약 우리가 정말로 주택세를 시행한다면 중국의 세금 논리에 따라 분명히 시작점을 설정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많은 중국 서민들이 매우 가난하고
한 가정이 모든 것을 다 바쳐 집 한 채를 사더라도 땅은 자신의 것이 아니고 지상 건물에 대해서만 70년의 사용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것은 분명히 그 가정에게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불합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설사 주택세가 시행되더라도 상당수의 사람들은 이 세금을 부담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이 남자는 주택세는 상대적으로 부유한 가정을 대상으로 부과되는 반면 주택연금, 주택점검, 주택보험이 시행될 경우에는 시작점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만약 내가 당신의 집에 안전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고 점검하고 보험에 가입하고 주택연금을 만들어준다면 당신이 아무리 가난해도 자신의 안전을 위해 약간의 돈을 내는 것에 불만을 제기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중공 정부가 주택연금을 통해 서민들의 돈을 계속 빼앗으려는 본질을 해석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공의 이러한 규정은 네티즌들의 생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한 네티즌 유추는 산책하다가 생각해 봤는데 주택연금 도입의 가장 큰 공헌은 사람들이 집을 살 때 납부한 수리 기금이 어디로 갔는지 다시 생각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확실히 서민들이 집을 살 때는 이미 수리 기금을 납부했습니다. 한 네티즌은 분양주택은 상품입니다. 사용기간 동안 발생하는 모든 품질 문제는 개발업체의 책임입니다.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없습니다. 개발업체가 지은 집을 정부 부처가 검수했으므로 70년 내에 문제가 생기면 개발업체와 검수부처가 책임져야 합니다. 이 돈을 내야 한다면 개발업체가 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집은 그들의 상품이고 전체 수명 주기를 보장해야 하며 만약 전체 수명 주기가 되기 전에 문제가 발생하면 개발업체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서민들이 큰돈을 들여 산 집인데 결국에는 주택의 보험과 연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는 것은 확실히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 동영상의 블로그도 이 점을 언급했습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주택연금은 상품 주택을 구매하거나 주택 개조 시 미리 납부한 주택 전용 수리 자금입니다. 이 돈은 이미 납부한 것입니다. 따라서 서민들은 추가로 한 푼도 더 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일반적으로 개발업체가 건물을 지으면 5년의 보증기간이 있으며 보증기간 내에는 개발업체가 수리를 책임지고 보증기간이 지난 후에는 집안의 물건이 고장나면 소유주는 직접 수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벽면, 지붕 등 공용 부위가 고장나면 모두 함께 수리하고 수리 비용은 집을 살 때 미리 납부한 수리 자금에서 나옵니다. 미리 납부하여 계정에 있는 주택 전용 수리 자금을 개인 계정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반면 중공의 여러 관영 매체는 전문가의 발언을 인용하여 주택 소유주가 납부한 주택 전용 수리 자금이 주택 수리 비용이 매년 증가하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주택연금 자금 원천에는 소유주의 납부, 재정보조금, 수리자금, 투자수익 잔액 등이 포함될 것이며 이 중 소유주 납부가 가장 우선시된다고 말했습니다. 중공이 주택의 연금을 설정하려고 하면서도 겉으로는 그럴듯한 이유를 내세웠지만 중국 서민들은 그 이면에 냉담함을 느낍니다. 다음 영상의 남성은 중공 정부가 가난한 사람들의 주머니 속에 남은 몇 푼을 노리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나 참, 지금도 많은 노동자들이 자신의 연금도 못 내고 있는데 이제는 집에 연금을 내야 한다고 하네요. 정말 어이없습니다. 몇 년 동안 외쳐왔던 주택세는 아직 도입되지도 않았는데 주택연금 개념이 나오자마자 바로 시범 사업을 시작한다뇨. 뭐죠? 부자의 돈은 빼내기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만 노리는 겁니까? 이 남성은 이어서 많은 서민들의 솔직한 심정을 대변했습니다. 가난한 사람 주머니에 있는 얼마 안 되는 돈만 노리고 있다니 이게 말이 되나요? 내가 노후를 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데 내 집이 노후를 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걱정하고 있죠. 내가 병원비를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데 철근과 콘크리트로 지어진 집이 안전한지는 신경 쓰고 있죠. 그는 또 이렇게 비꼬았습니다. 나는 평생 동안 주택 대출을 갚고 자식 세대는 주택연금을 낸다니 나는 실업 상태인데 집은 무슨 정규직이라도 된 것처럼 연금, 건강검진, 보험까지 다 챙겨준다고 하네요. 나는 평생 고생하는데 집은 나보다 낫네요. 참으로 서글픕니다. 어떤 네티즌들은 이를 비꼬며 이제는 모든 사람이 매주 한 번씩 22안을 들여 건강검진을 받아야 할 것이다. 또 다른 사람은 이건 양털을 깎는 게 아니라 아예 양고기를 먹겠다는 거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의미심장하게 정말 전쟁이 일어난다면 국민들은 나라가 자신을 사랑하는 방식대로 나라에 보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네티즌은 어이없다는 듯 웃으며 이제야 눈이 트였네. 아침에 맹호를 피하고 저녁에는 긴 뱀을 피한다. 낮에는 꽹과리를 치며 시끄럽게 굴고 밤에는 머리를 감싸고 울어댄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번에도 중공 정부가 또 돈이 없는 것인가 라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중공 당국이 이 정책으로 민중의 격렬한 비난을 피하지 못하고 많은 사람이 중공 정부가 주택연금으로 주택세를 편법 징수하려는 의혹이 제기되자 관영 매체들은 서둘러 말을 바꿨습니다. 2024년 8월 26일 중국 주택도시건설부 관영 건축잡지사의 위책 공식 계정은 중공당국이 준비 중인 주택연금 제도에 심각한 오해가 있었다며 누군가 헛소문을 퍼뜨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동근국의 원래 말은 시행의 초점은 정부가 공공계좌를 구축하는 데 있다. 이 공공계좌에 민중은 돈을 낼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개인 계좌는 주택 전용 수리 자금을 납부함으로써 이미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주택연금 수수료 세부 사항을 처음으로 명확하게 공개한 상하이시 주택건설위원회와 시주택관리국조차 긴급히 해명하며 소문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보아하니 중공정부는 양틀을 깎으려다가 민중의 분노를 자초한 모양새입니다. 2024년 8월 29일 X플랫폼 네티즌 장리판이 주택연금과 관련된 내부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한 상하이 서해구 재정국의 친구가 말하기를 중공정부 고위층 내부에서는 세 가지 방안을 마련했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A안은 개인이 전액을 부담하는 것이고 B안은 개인이 60%, 정부가 40%를 부담하는 것인데 정부가 40%를 부담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C안은 정부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정부는 A안을 먼저 내보내고 사회적 반응이 크면 B안을 내놓고 그것도 안되면 C안을 내놓으면서 동시에 A안은 헛소문이라고 하려 했던 것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중공정부가 여러 차례 사용하여 실패한 적이 없는 상투적인 수단이지만 이번에는 사회적 반응이 너무나 격렬하여 예상을 크게 벗어났기 때문에 B안을 건너뛰고 C안을 내놓으면서 해명하게 됐습니다. 중공정부는 원래 민중을 착취하려 했지만 C안은 오히려 돈을 거둬들이지 못하고 되려 돈을 더 쓰게 되니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따라서 이 일은 단기적으로 실행되지 않을 것이며 잠정적으로 보류될 것입니다. 이 역시 중공당국이 스스로 발등을 찍은 셈입니다. 어떤 네티즌은 솔직하게 주택수리기금도 아직 사용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주택연금, 주택보험, 주택검진까지 나왔다. 소유권은 내 것인데 수리할지 말지는 내가 결정할 일이고 누가 수리할지도 내가 결정할 일이며 언제 수리할지도 내 자유다. 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돈을 주어야 하고 그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조차 모르는 것이 말이 된단 말인가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많은 중국인들의 심정을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중국 주택도시건설부의 자료에 따르면 2040년 전후가 되면 중국 주택의 약 80%가 오래된 단지로 분류될 것이며 이러한 주택들은 대체로 벽체 구조의 안전 문제와 설비 노후화 등 문제를 안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경제학자 이형청은 해외 중국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중공이 주택을 수리해야 한다는 핑계로 국민들의 돈을 일괄 관리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주택연금 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그 돈은 주택 수리에 쓰이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영청은 정부가 당신의 기금을 대신 관리해 준다고 하지만 국민들은 믿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집을 살 때 이미 개인 계좌에 돈을 납부했는데 이 개인 계좌돈은 수리 및 보수용으로 사용된다고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지금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알려줘야 하지 않는가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현재 중국의 지방 재정이 매우 긴박한 상황이며 지방정부가 민중을 위해 스스로 주머니를 털어 일해준다는 말을 누가 믿겠느냐고 강조했습니다. 이영청은 정부는 원래 토지를 팔아 번 돈, 절약한 돈을 투자하여 수익을 창출하겠다고 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이다. 그때 그 돈이 남아있다고? 남기는커녕 이미 관료들이 다 써버렸고 그들조차 부족할 정도로 나누어 가진 겁니다. 결국 남은 방법은 국민들에게서 다시 돈을 짜내는 것뿐이다. 그래서 지금 반대 의견이 너무 강하게 나온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보아하니 중공당국은 이번에 재발등 찍고 대중의 분노에 황급히 말을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